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잠들기 전에 네. 뭐 식사는 거르고 주무셔도 되지만 가족들끼리 가끔 뭐 안 보고 그냥 잘 수도 있지만 네. 언더스탠딩은 안 보고 자기 어려워지고 있다. 너희들의 이 중독성은 네. 뭔가 이게 국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네. 네 망할까 봐 내가 걱정이 너무 된다. 야, 재밌는데 야 망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해라.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재미있게 보시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중독되면 어떡하지? 쟤네들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다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야. 저희가 웬만하면 또 이제 즐거운 이야기도 또 하고 유익한 이야기도 하고 네. 잠자기 전에 마음 편한 이야기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세상이 저희를 또 이렇게 가만히 있게 두지 않네요. 네. 요즘 세계 굉장히 큰 이슈 중에 네. 고려하연, 예. 지분 경쟁, 뭐 주가도 널뛰기 하고 난리인데 네. 이 고려하연 지분 경쟁의 한쪽 편이지. 당사자. 사실은 이분들 아니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지. 공격자 아이신. 네. 자,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님을 직접 모시고 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김광일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입니다. 네. 부회장님이 이번에 고려하연 이거 주도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되게 선하게 생기셨는데. 제가 처음에 궁금한 건 MBK 파트너스는 하여튼 큰 사모펀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인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분 경쟁 이런 거는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난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걸 시작했나? 일본에서는 저희가 한 3차례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적대적인 액티비스트들을 위해 대항해서 예. 경영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장 폐지 방식으로 거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백기사로서. 예, 백기사로서. 그래서 백기사 역할이 그 낯선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일본에 3차례 했고요. 한국도 어떻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 당시 최 회장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예. 일부 벌써 액티비스트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가버넌스 개선하라고 했을 때 거기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조단위 돈을 투자해서 했었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저희가 하는 화이트 나이트 백기사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근데 이제 이번은 좀 더 인컴번트 매니지먼트가 2대 주주 백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좀 고민이 좀 있었죠. 상대가 2대 주주니까. 예. 1대 주주면 뭐 손발 맞추기가 훨씬 편하고 회사에서도 협조도 뭐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1대 주주 많이 들어갈 일이 없죠. 저희가 액티비스트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1대 주주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네. 2대 주주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영을 했었고 해왔다. 그다음에 회사의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지금 사실 1대 주주인데 경영을 2대 주주가 하다 보니까 이분이 1대 그렇지. 주주. 영풍이 1대 주주고 고려하연 네. 지금 잠깐 최 회장님이 그거 2대 수정해 주신 주주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영풍의 그 회장님이 MBK에 찾아와서 우리는 하여튼 그 경영권을 완전히 다 가져오고 싶다. 그렇게 뭐 요청해서 시작된 건가요? 뭐 회장님이 오신 건 아니고요. 예. 영풍의 임원이 저희를 찾아왔고요. 이게 영풍그룹의 주요 계열사인데 영풍그룹의 사실 지주회사가 영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풍 사장이 찾아왔고 하시는 얘기가 이대로 가면은 고려하연이 망할 것 같다. 정말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장 큰 재산은 고려하연 주식인데 네. 이 주식이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다.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다가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진짜 이거 왜 하시냐? 뭐 망할 것 같으면 본인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나서 이걸 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본인들이 손발이 묶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 여론 프레임에서 완전히 영풍은 실패자로 지금 낙인 찍혀져 있고 그다음에 영풍의 서포재련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영풍 스스로가 자본시장이나 여러 금융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금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물론 뭐 영풍이 무차익 경영한다지만 이게 한두 푼 드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영풍그룹이 이거 말고 다른 계열사가 많은데 예. 여기 섣불리 덤볐다가 그룹 자체가 지금 휘청일 수도 있어서 여러 고려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MBK랑 같이 이 일을 좀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으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영풍은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답답하니까. 그러면 MBK는 이번 일을 같이 했을 경우에 얻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저희는 뭐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ESG가 요즘 글로벌 트렌드인데 네. 저희는 이게 가버넌스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투자 트렌드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MBK가 지분을 갖고 가실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투자할 때는 몇 가지 보는데 하나는 매력들 보고요. 예. 하나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매력도는 고려에는 충분히 들어가면 투자를 하면 더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매력도는 있는 거고요. 예. 성공 가능성을 따지는 건데 예. 내가 누구랑 같은 편이지? 일대주주랑 같은 편이네. 그다음에 현재 인컴번트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로 가버넌스 이슈가 많네. 그러면 게다가 일대주주가 지금 저희랑 하는 약속으로 볼 때는 들어가서 내가 어떤 패밀리의 그냥 보조인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주도적으로 밸류 크리에이션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영풍이 지금 1대 주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영풍이 찾아와서 2대 주주가 경영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오겠어. 근데 영풍이 그럼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MBK 파트너스가 이번 지분경제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지분 다 가져와서 그럼 고려아연 지금의 최 회장님을 하여튼 물러나게 했어. 그러면 영풍이 이걸 경영하는 겁니까? MBK가 경영하게 되는 겁니까? 첫째 명확한 답은 영풍이 경영하는 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답은 둘 다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영풍이 요청했던 것도 있고 저희도 동의한 거는 뭐냐면 와서 집행임원제로 바꾸자는 거였어요. 네. 주주들은 이사회까지만 들어오죠. 이사회에서 주주 구성이 저희가 이번에 임시총 소집할 때도 최윤범 회장, 최씨 가문도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장씨 가문, 최씨 가문, MBK 예. 셋이 들어가자. 근데 저희랑 장씨가 얼라이언스니까 이사회는 저희가 다수를 점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경영을 한다는 의미는 말이 되지만 예. 사실 여기 전문 경영진에는 영풍 사람이 가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진짜 그러니까 그 CEO나 이런 거는 다 빠지자.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다 빠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미국식의 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컨셉인 집행임원들은 거죠. 별도로 있으시고 이미 회사에 있죠. 고려아연에 있죠. 예. 이재준 지금 부회장님이나 경영자도 계시니까. 있으니까. 예, 그분들은 그럼 이사회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니고. 아. 이사회와 그리고 대표이사는 그럼 그분들이 경영을 잘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집행임원제에서는 대표 집행임원이라는 개념이 생기고요. 예. 대표이사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가 12분이신가요? 지금 13명입니다. 13명. 추가로 더 하겠다는 분이 저희가 지금 오늘 현재 신청한 게 14명을 더 신청했습니다. 그럼 27분의 이사가 생기는 건데 만약 하게 네, 되면 집행임원제가 되면 그중에 대표이사인 2분은 임원으로 가셔야 되니까 예. 25명이 되는 거죠. 그중에 대표이사 2명은 집행임원으로 가서 실제로 경영을 하고 나머지 25명은 이사회 멤버로만 존재하고.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최씨 가문이 지금 최윤범 회장하고 최내연 회장님 두 분이 계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 장씨 가문은 장 회장님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강성도 사장님 있죠. 저희 쪽은 저희 지금 한 명이 있죠. 예.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미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6명은 어찌 보면 주주 측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죠. 나머지 이제 19명, 18명 가량이 그 사회 이사인데 예.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그 중에 또 일부는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종전에 하시던 분들은 예. 그래서 뭐 선임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기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럼 지금의 그 경영 체제와 비교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주주에 의한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정 주주가 회사의 의사 결정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중학교동창한테 5천억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무런 견지 장치 없이. 그게 뭐
그 원아시아 파트너스입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그래서 회사가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가버넌스에서 대주주 특정 대주주의 영향력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최은범 회장이 이사회 의장인과 동시에 2대 주주인과 동시에 사실상 CEO거든요. 예. 올해 3월에 대표이사 그만두시 그 전까지는 대표이사였어요. 아마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CEO라고 불러요. 본인은 회장 CEO라고. 예. 그러면 이 세 명이 다 겹쳐져 있는데 어떤 집행임원이 이분 얘기를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체계가 되면 최인범 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사회 멤버로 이사회 남죠. 멤버로만. 그렇습니다. 주주긴 주주니까. 예. 그리고 거기 뭐 어쨌든 최내현 회장과 같이 최씨 가문이 두 분이 있으시니까 그럼 뭐 장씨 가문도 2명 정도 좀 자리가 있는 거고. 그럼 회사의 중요한 일은 이른바 집행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결정하고 사업 계획이나 주요한 의사 결정은 사회이사가 과반수가 훨씬 넘죠. 사회이사 중심으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 부회장님 궁금한 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와 경영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바람직한 모델인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고려하여는 실적이 매우 좋았고 뭐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여론도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 이 분쟁에 있어서도 사실은 고려아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려아연이 그렇게까지 뭐 이상하게 경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긴 진짜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타임 호라이즌을 길게 보시면 돼요. 고려아연이 50년 된 회사입니다. 네. 지금 최인범 회장 하에서 지금 본인이 주도적으로 경영한 거는 3년 남짓이에요. 22년도에 회장 취임했으니까 19년도에 대표이사 됐지만은 그 앞에 한 1, 2년은 아버님하고 같이 경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23년 초에 아버님이 뭐 작동 안 하게 되셨고 아프셔서 그러면 50년 중에 마지막 3년이 지금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부잣집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겠습니까? 그 50년 동안 해온 저력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미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글로벌 넘버 원이었던 회사예요. 지금 뭔가 경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그게 워낙 역사가 깊은 회사에서 밖으로 티가 안 나서 특별한 이견들이 없었을 뿐이지 속으로는 꽤 위험했습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원아시아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뭐 포인트세요? 원 오브 댐입니다만 이렇게 22년부터 24년까지 이 회사가 대강 한 3조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뭐 그 재련 사업에도 투자하고 배터리 쪽에도 투자하고 신재생 투자했는데 3조 가운데 1조가 이상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3조 중에 5천억은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그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거기 신생사모펀드에 5천억 투자해서 그게 무슨 연예기획사 무슨 뭐 공연 뭐 티켓 뭐 이런 데다가 투자했어요. 5천억 엉뚱한 데 한 거 맞죠? 그 중에 나머지 또 5천억, 5,800억은 지금 미국의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하는 이그니오에 투자했는데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이 회사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투자하고 여전히 누적 손실이 한 7, 800억 되고 그러면 3조를 투자했는데 2조는 생산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1조가 우리가 볼 때 이상해요. 그럼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로 가는 겁니까? 나쁜 회사로 가는 겁니까? 덜 좋은 회사로 가는 겁니까? 분명한 건 좋은 회사로 가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 투자가 보통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 투자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뭐 틀린 투자는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은 혹시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아시아는 처음부터 틀린 투자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사모펀드 운영하지만 여기서 돈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데 최은범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을 2019년 3월에 해요. 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대표가 2달 후에 원아시아 파트너스 설립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심할 땐 99%, 많은 어쨌든 한 80%, 70%, 80% 고려아연이 돈을 전부 다 내서 펀드를 만들어줘요. 8개나. 원아시아라는 펀드들을 운영하는 펀드가 대부분 다 고려아연 돈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금을 잘 운영하려면 좋은 데 넣어야죠. 예컨대 뭐 한행컴퍼니, 뭐 IMM, MBK,
아니면 뭐 칼날, KKR 예.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MK를 꼭 넣으시는 뭐 혹시 세심함. 예. 왜냐면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한 거죠. 네.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노력을 했는데 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대의원부터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한 회사에 계속 그렇게 넣는 게 예, 예. 이상한 거다. 이근희 홀딩스도 감사 보고서 하나 변변이 없고 지금도 22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21년도 매출이 얼마인지 갖고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아. 투자를 일부러 실패하려고 그랬을 사람은 없을 테니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의혹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사실은 이사회가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죠.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예, 결정도 사전에도 결정해야 되지만 사후적으로 언론이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예. 보통 이사회는 사회이사들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만들거든요. 예. 아니면 감사위원회 만들어서 회사나 아니면 외부 법률 전문가한테 별도 조사시키는데 예. 여긴 그런 절차가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는 적대적 M&A라고 표현을 종종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꽤 예민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왜 적대적 M&A 아니다. 예, 이런 불편한 상황이 적대적 M&A가 아니면 뭐가 적대적 M&A입니까? 예.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적대적인 것 같긴 아니, 합니다. 아니, 매우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예. 저희의 주관적 의지, 어. 우린 적대적 M&A 안 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어. 번째는 무엇이 적대적 M&A냐에 대한 정의의 정의가 문제가 있는데, 있겠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코퍼릿 가버넌스 바로 세우기랑 적대적 M&A가 옆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중점은 적대적 M&A를 하든 코퍼릿 가버넌스 바로 세우기를 하든 기존의 경영진이 무언가 잘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일대 주주나 전체 주주 입장에서 바로 세우기를 하면 코퍼릿 가버넌스 운동인 거고요. 근데 전체 주주가 아니라 특정 주주를 위해서 잘 나가는 회사를 들어가서 경영권을 뺏어가면 그건 적대적 M&A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M&A를 뭘로 정의할 거냐가 유럽하고 미국이 틀립니다. 예. 미국은 이사회가 반대하면 적대적 M&A라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유럽 쪽에서는 거꾸로 대주주가 반대하면 적대적 M&A다. 아. 왜냐하면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주주들, 특히 대주주들이 다 동의하는데 어. 그게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보면 적대적 M&A입니까? 그럼? 그렇지만 미국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논의가 되어 상법 개정 논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판례로 엄격하게 이사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 상법은 지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라고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늘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회사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 이 경우는 최윤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감에 가서 박기덕 대표가 그 Q&A 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어떤 국회의원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게 1대 주주, 2대 주주가 다툼인데 이거 왜 넌 적대적 M&A라고 부르냐 했더니 박기덕 대표가 자기들 이사회에 반하는 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주주의 이익에 반하면 적대적 M&A겠지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 최윤범 회장의 이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2대 주주의 이익에는 반하는데 예. 그럼 이건 1대 주주의 이익에는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근데 더더욱 나가서 최근에 한 일들을 보면 이분이 하시는 일들이 결코 모든 주주를 고려하지 않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예. 뭐 적대적 M&A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떠냐. 적대적 원래 M&A가 원활하지 않으면 적대적인 거고 서로 싸우는 거니까. 뭐. 뒤에 가서 조용히 우리 남들도 모르게 잘 해결이 되면 우호적인 것일 뿐이지. 저는 적대적 M&A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용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시는 거는 원래 적대적 M&A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불편함 그런 걸 좀 생각하신 표현이실까요? 아닙니다. 저희 바이아웃 PF는 바이아웃 그 프라이빗 에쿼티는 적대적 M&A를 하는 게 주요 임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코퍼릿 가버넌스 바로 세우고 대주주, 1대 주주랑 어떤 딜을 하든지 하는 게 저희들 맨데이트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적대적 M&A가 무조건 뭐 해롭다라는 그런 주관적 편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저희가 투자하는 활동 에어리어에서 우리가 적대적 M&A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서로 싸우면 예. 서로 싸우면 적대적이라고 주로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은 경영권 분쟁이죠. 예. 이게 경영권 분쟁인 건 맞습니다. 아 그거와 적대적인 면에는 또 다르다. 예예예.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의는 저게 맞을 것 같긴 하네. 네. 정의는 저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매우 싸우고 있으니까. 예예예. 매우 세게 싸우고. 근데 그런 걱정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고려아연을 최 회장님이 모신 다음에 좀 약간 석연치 않은 투자도 하고 우리가 MBK 파트너스와 대주주인 영풍이 보기에는 경영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한켠에서는 영풍은 그럼 뭐 잘하냐. 영풍 뭐 석포 재련소 봐라. 거기도 별로다. 오히려 돈은 훨씬 예전부터 고려아연이 잘 벌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뭐 물론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바뀐다고 꼭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의견이 있다.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영풍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하고요. 근데 놓여진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영풍은 옛날에 만들 때는 정부에서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정부 규제가 바뀌어서 청정보, 수계 보호구역, 낙동강 보호구역이 돼서 온산 재련소 대비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이걸 충족시키고 재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 수익성 전부 다 떨어져서 경영의 성과가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판단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고 아까 왜 물어보실 때 왜 MBK한테 도와달라고 했을까? 그래서 장 회장님은 아니면 영풍은 그것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봤자 영풍이 경영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사회 일반에서 받아들여 줄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영풍이 생각한 거는 둘 다 물러나자가 주제입니다. 장시 최씨 다 물러나자. 그럼 영풍은 MBK한테 고려아연을 팔려는 거예요? 아예? 고려아연을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 왜냐면 자기들 가진 지분을 나한테 다 판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제일 잘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저희가 회사에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높은 가치가 나오면 그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MBK는 사모펀드라는 속성상 예. 그 말씀하셨던 대로 코퍼레이트 가본 그 하여튼 지배 구조를 잘 예쁘게 한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인다.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 팔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난 팔겠다. 그래야 수익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판다가 아니라 만약에 투자를 회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생각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투자에서는 방법이 꼭 그 회사의 경영권을 사고 팔아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펀드들이 특히 이제 연기금들이 대부분 다 투자자라서 이게 좋은 회사는 일찍 파는 거 싫어하고요. 자기들끼리 그냥 계속 손바뀜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P들끼리 지분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저희 운영사인 GP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LP들끼리 그거를 지분을 사고 팔아서 자기들끼리는 투자 회수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선 계속 있습니다. 그 MBK가 투자할 때 그 구조를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그럼 들어온 그 고려아연 쪽으로 투자하기로 했던 건 MBK라고 하는 회사의 여러 펀드들 중에 한 펀드. 한 주머니 들어온 한 건가요? 주머니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LP들은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 예, 저희 지금 쓰고 있는 메인 펀드에 투자자들이 이제 LP들이 있고 저희 메인 펀드가 있고 거기서 요번에 이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되면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MBK 파트너스 펀드에 대한 지분을 다른 쪽에 넘기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주주가 아무 딱 바뀐 게 없고요. 여전히 저희가 경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이 되면 자기들끼리 새로운 펀드를 또 만들어서 그걸로 넘기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파는 것도 가능하고. 파는 것도 둘 다 가능합니다. 팔아야 부회장님도 돈을 버시죠.
자기들끼리만 LPD만 왔다 갔다 하면 부회장님은 뭐 맨날 그 고려아연 가서 뭐 좀 경영하실 겁니까? 적게 버는 건 맞습니다. 안 버는 건 아니고요. 조금 법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 규모는 금방 쉽게 팔 수 없어요. 고려아연이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 아연 회사라면서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 국가 산업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기업이라는 게 뭐 주주들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정도 사이즈를 받아주는 데는 외국 회사밖에 없을 거다. 네, 솔직하게 질문해요. 중국 회사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왜 말을 돌려서 해요? 왜? 저희 뭐 저 이러다가 잘 되면 중국 자본한테 넘기려는 계획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안 팔기도 하고 못 팔기도 합니다. 첫째 이제 안 파는 이유는 안 판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거는 약속을 한 못 파는 거예요? 이유는 이게 그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생겨요. 중국은. 그게 왜냐하면 무슨 말이죠? 중국이 그 아연 전 세계 아연 생산량의 50% 생산합니다. 네. 네. 중국이 동시에 50% 수요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중국이 산업 국가잖아요. 네. 공업 국가. 그래서 중국엔 대형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이 정도 규모를 살려면 중국의 대형 업체가 사야 되는데 그건 저희 고려아연이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장사하는 데잖아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어야 돼요. 팔 때 누구한테 팔아도 그래서 기업 결합, 그러니까 M&A 심사를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못 팔기도 하지만 안 팔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 최 씨나 혹은 장 씨 쪽에 지분을 넘기실 계획이실 걸까요? 아니면 최 씨는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 영풍과는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나중에 지분을 팔게 되면 함께 파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함께 팔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고, 거꾸로 본인이 내가 그 가격이면 내가 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고 태그 얼렁과 드래그 얼렁을 같이 태걸렁 드래걸렁 라이트 오브 퍼스트 리퓨저까지 다 드렸죠. 일단 경영은 인수에 이번에 성공하면 일단 MBK가 전문 경영에 내서서 경영하다가 팔게 되면 같이 그냥 쑥 팔 수도 있고 장시 입장에서는 영풍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지혜로운 게 어차피 있어봤자 경영권을 행사 못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멍텅구리 주식인 거죠 이게 지금. 그렇다고 팔 수도 없잖아요. 이거 블록사이라면 얼마나 디스카운트 많겠습니까? 근데 저희랑 이 딜을 하면서 그 가진 지분의 최대 절반까지는 고정 가격으로 이미 풋옵션을 받았어요. 그럼 판 것과 진배 없잖아요. 팔 수 있죠.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그건 프리미엄부로 돼 있거든요. 그 구조를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좀 예. 알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다시. 제가 저는 살짝 듣긴 공시된 했는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컨대 그냥 공개매수 5% 취득했다고 칩시다. 그럼 더 생각이 쉬우시니까 저기가 33% 있다고 칩시다. 뭐 수수점인데 다 잊어버리고 적이라고 하면 영풍. 그러면 33점 몇 프로 우리 뭐 5점 몇 프로 있게 되는데요. 그냥 그럼 38% 취득했다고 치면 그럼 저희는 19% 플러스 한 주가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면 내가 영풍한테 사와야 되는 건 14% 더 사와야 돼요. 19 플러스 한 주라는 건 왜 어떤 숫자? 우리 둘이 합쳐서 38%가 됐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절반보다 한 주가 더 많아야 돼요. 38%에 지금 요 영풍 플러스 MBK 의 컨소시엄에 컨소시엄에 어쨌든 최대 주주가 MBK는 돼야 되니까 한 주 더 많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19% 플러스 한 주가 돼야 되는데 공개 매수로 사온 건 5%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14% 플러스 한 주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영풍한테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콜옵션이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당장 행사할 수 없고요. 먼 훗날 투자 회수할 때는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에 영풍은 똑같은 수량에 대해서 나한테 풋옵션이 있어요. 그 가격은 공개가 됐습니까? 공개는 안 됐지만 같은 가격이고 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라서 옛날 거래되던 50만 원대보다는 높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MBK는 이 회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팔 수 있으니 그때는 콜옵션 행사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영풍 입장에서는 그 콜옵션 행사하는 가격, 그들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행사하는 가격이 현재의 주가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올라 있는 콜과 풋이 같은 가격이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 가격이 지금 주가보다는 꽤 높은 가격이니 오늘 주가보다 낮습니다만 그 옛날 주가보다 높은 거죠. 사실상 영풍이 지분을 판 거 같은 느낌이네요. 판 거 같은데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한 게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전체 33% 지분이 50만 원짜리밖에 안 됐던 건데 그 중에 한 40% 50%는 이미 높은 걸 이미 받은 거잖아요. 저희 돈 많으니까 그 돈은 무조건 드리거든요. 풋옵션 행사하면. 그분들이 그냥 팔 수도 있어요? 예. 영풍의 그 MBK한테 맡겼더니 여전히 경영이 잘 안 되네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 정도 지분은 언제든지 원할 때 풋 할 수 예, 있다는 그럴 수 거죠. 있습니다. 이게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이 된 거죠. 좋은 초이스를 가졌는데. 좋은 초이스인데 네. 전 질문이 얘기를 네. 들으니까 영풍의 장시 일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미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 판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결정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고려아연의 최시일가는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그렇게 난린데 그러면 그냥 최시일가한테 팔았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시일가는 그렇게 사줄 생각이 없었고요. 아예. 그다음에 아. 저거를 헐값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강했고요. 그래서 그 영풍 쪽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아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영풍 죽이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단순히 미워서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그냥 영풍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예. 네. 보시면은요. 저게 2002년도에 갑자기 뚝 떨어졌죠 한번. 원래 영풍- 지분 격차가 꽤 있었는데 네, 영풍증 지분이 45에서 30% 떨어졌어요. 저게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원래 고려아연은 영풍과 영품산업 두 회사가 주도가 돼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 영풍산업이 영풍그룹의 건설사예요. 이것도 장씨가 갖고 있었어요. 음. 근데 건설사가 200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아연 지분이 흩어졌어요. 채권단한테. 아. 헐값에 나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최 씨가 다 봤단 말이에요. 예. 최 씨가 문에서 어. 이번에 영풍 죽이기를 장 회장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니 아 영풍도 부도 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들고 있는 33% 지분이 헐값에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저한테.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장 회장은 최 회장한테 그 값에 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예. 근데 실제로 죽이기를 했다고 생각할 만한 액션이 있지는 않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이게 그 제가 볼 때는 영풍은 아연만 생산합니다. 예. 근데 아연의 팔로도 설인상사 통해서 공통 창구를 둘이 이용했고요. 같이 해서 판다면서요. 사오는 것도 뭐 같이 사오고. 그다음에 아연 1톤 생산할 때마다 황산이 1톤인가 1톤보다 좀 더 많이 생산이 돼요. 예. 그래서 황산을 빼내지 못. 아까 그게 낙동강 청정 뭐 보호구역이잖아요. 예. 거기다 황산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내야 돼요. 예. 근데 황산을 부지 밖으로 못 빼내면은 음. 재련소 가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설인상사를 올 4월인가 최 회장이 가져갔잖아요. 경영권을 예. 표적해 버려서. 그래서 설인상사가 해외나 국내 수출 매출 창구인데 실제로 영풍 걸 잘 안 팔아줘요. 그래서 오늘 현재 영풍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 이전에는 밀접한 사업 관계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사줄. 양사의 가동률이 옛날엔 비슷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 떨어지면 야.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서로 많이 깨졌군요.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영풍에서 와서 도와달라 할 때 예. 말씀하셨듯이 이게 잘못하면 적대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 이거 좀 네. 곤란하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할까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할까라고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를 저 일대 주주를 안 도와주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봤더니 저건 그냥 딱 목표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예. 수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참 답답하겠다. 답답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답답해 보이면 도와주시는 일도 하세요? 저 언더스탠딩도 좀 도와줘. 야, 너 앉아 얘기 좀 해봐 좀. 우리 좀. 너무 답답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야. 좋은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켜본 바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개 매수를 하고 지분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한쪽에서는 또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상증자?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난리. 놀랬죠. 놀랬죠. 그래서 그거는 예상 못했었죠, 솔직히. 이제 이런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종종 쓰이는 방어 수단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뭐 90년대부터 미국서부터 발달한 게 그 적대적인 예. 방어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걸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는 아주 초기부터 9월 말부터 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알기 전부터 저희는 법원에서 다투고 있잖아요. 예. 그 1차 가처분 기간 중에 특별 관계자인데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냐 갖고 다툴 때 네. 그때 이미 저쪽 그 자문사인 김현장이는 준비서에 보면 자사주 공개 매수하겠다고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놀랬죠. 이게 자사주 공개 매수까지 할 만한 일인가? 굉장히 매시브한 그 방법인데 그래서 왜 그 논란을 할 때 본인들의 계획을 밝혔어요? 그때는 본인들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 공모중자는.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 SM 때도 보면 예. 방어할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자사주 신탁 방식 매입을 합니다. 예. 누구한테 맡겨서 네가 대신 사줘. 그렇죠. 이사회 결의에서 시세로 사라고 하지만은 예.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측의 공개 매수 가격을 뚫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는 자사주 신탁 방식으로 의사결정했으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신탁 계약에 아직 매수 안 한 금액이 한 2,600억 남았고 네. 회사에 현금이 한 5, 6천억 있었기 때문에 예. 7천억짜리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럼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는 계속 뚫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럼 저희가 지는 거거든요. 예.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죠. 예, 당연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뜻밖에도 1차 가처분 끝날 무렵부터 계속 이걸 하겠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직접 공개 매수를 자사주로 한다. 예. 그것도 규모도 되게 크게. 그래서 내가 되게 이상하다. 아, 그거를 그냥 본인들의 계획을 잡고 한 게 아니라 그거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상대편에. 법원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법원에 우린 이거 할 건데 그럼 이거라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정확히는 1차 가처분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예. 혹시 1차 가처분에서 본인들이 최 회장 측이 지더라도 지면. 예. 내가 이사회 결의를 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를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해달라가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 판사 가처분 그 법원에. 법원에요. 근데 이제 1차 가처분에 저희가 뜻밖에도 졌죠. 저쪽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사주 공개 매수로 나간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일반 공모유상증자 안 한다. 이거 뭐 상충하잖아요. 뭐 이게 뭐 회사가 공모주도 아니고 언제 뭐 줄였다가 언제 늘렸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말씀하셨던 그렇죠. 걱정하셨던 장내에서 매수하는 건 그거는 합법적인 겁니까? 상대 쪽에서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이 우리 돈으로 사서 주가를 올려서 공개 매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방해하는 행위 불법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일정 부분 사는 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게 뭐 케어풀 디스크레싱은 무슨 방법이 있어가지고요. 예. 적정한 방법으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서 걱정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근데 왜 자사주 공개 매수라는 방식을 썼을까요? 그건 뭐 고려아연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돌이켜 보면 저희가 그 시작할 때부터 시장에서는 33대 33 붙었다라고 하지만 예. 저희는 33대 15.6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우호주는 다 고려아연의 우호주주들이지. 예. 실제로 최 회장의 우호주인지는 모른다. 누가 있겠냐? 그럼 이분들이 5% 주요주주 신고했냐?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냥 우리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와 협력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한화나 뭐 LG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예. 고려아연이 하나에 7%인가 8%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최 회장과 친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려아연과 친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려아연은 법인인 고려아연. 법인인 고려아연인 거죠. 예. 그래서 저게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단단하다고 해서 의문이었는데 네. 아마도 본인은 대의원부터 이게 단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서로 못 갖게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33대 33이 아니라 33대 16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대의원부터 일반 공모 유상증자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희석을 시켜서 어느 한쪽도 주총 참석자의 절반 이상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통 한국의 그 주총에서 기관들이 의사결정하는 투표하는 기준은 인컴번트 기존의 매니지먼트가 맞다. 네. 두 분 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고려아연 실적도 괜찮은데 굳이 왜 받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 전에는 본인이 이걸 혼자 먹으려고 막 지분을 늘려갔었는데 예. 따라 붙으니까 우린 썰튼한 33%, 38% 블록이고 예. 본인은
언설튼한 33% 블럭이니까 이 리스크 테이크하는 것보다는 지분 경쟁보다 둘다 서로, 내려가자. 서로 못하게 그냥 둘 다 내려가자. 판을 깨버리는 전략으로 가자. 그러나 주총을 소집하면 일반 공모에서 참여한 일반인들은 대체로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지만 우리 사주조합은 들어오죠. 4%는. 그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것만 펌하게 확보하면 붙어볼만 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50% 보팅을 못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지지를 못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막는 데만 초점을 둔 겁니다. 올 초까지는 최윤범 회장의 목표는 고려아연의 지배주주가 되는 게 목표였는, 일대 주주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우호수. 이제 저희가 참전한 다음부터는 그렇죠. 우호 지분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미 약간 기울어진 출발선에서 시작한 거니까. 예. 서로 지분을 경쟁해서 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싸움이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모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회사가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인데 공모 유상증자를 왜 합니까? 그게 이유가 없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김상훈 기자가 현재 만약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지분 구도를 따져보니까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치열한 계가가 될 것 같기는 하더군요. 양쪽이 주총을 벌였을 때 그런 상황이 됩니까? 예, 어느 누구도 뭐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MBK는 아니 나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나 이제 팔고 나갈란다. 어떻게 뭐 저희 팔 수도 없죠. 살 때는 이게 사실 수는 있지만 쉽게 파실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거 진짜 뭐 경영에 관여도 못하고 이게 뭐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요? 예, 근데 아프긴 아픕니다. 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냥 5% 산 것만 따져도 이번에 우린 83만 원 주고 산 얘는 67만 원이잖아요. 그 자체로 벌써 1,몇백억 손해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프죠. 아픈데 뭐 일단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 뭐 가처분 하든 뭘 하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정이라 법원의 결정이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그림이 어떤 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뭐 하여튼 뭐 금감원서 하여튼 말들은 많지만 어쨌든 유상증자가 성공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분이 진짜 누구도 최대 주주가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장기적으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냥 쭉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건 혹은 주총에 참여해서 약간의 소수지만 의견을 그냥 계속 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뭐 계속 저희가 이사회 과반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여전히 믿기로는 우리 사주조합도 락업이 걸려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팔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모주가 공모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로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그래서 그럼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 되면 팔지 않겠냐? 락업 끝나면. 그러면 그게 과연 저 얼라이언스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 그리고 저희가 봤듯이 지난 3년 동안 했듯이 3조 썼는데 그중에 1조를 엉뚱하게 썼어. 이런 식의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종래에는 저희가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게 보면 이거 좀 황당한 가정이긴 하지만 그 최 회장도 어쨌든 2대 주주로서 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최 회장 게다가 거기를 지금 경영하고 있고 여기를 사실 쫓아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좀 우리 싸우지 말고 그럼 손을 잡고 어떻게 같이 해봅시다.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거기 이제 딱 하나 걸림돌은 그 집행임원제와 이사회 제도가 명분을 주는 모양을 주는 거거든요. 최 회장님이 어차피 주주는 어느 누구도 집행임원 안 해. 야 주주가 뭐 집행임원까지 해. 그건 안 해. 그럼 이사회 있어. 본인도 2자리. 그다음에 뭐 이사회 의장도 서류 협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 주주에서는 뭐 시니어 가장 뭐 아너러블한 입장으로도 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본인이 꼭 경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본인이 꼭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더스탠딩도 지금 안승찬 대표가 계속 본인이 경영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저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시장에서는 관심이 아마 이번 유상증자 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아마 MBK 쪽에서 하실 거다.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이제 법원이 심리를 하게 될 텐데 법원으로 가면 계속
이번에서는 게임에 지시는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야, 두 번이나 지셨어요. 3-4번도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신중히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예.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둘러 가서 되는 것보단 잘 준비해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그 가처분 신청에서도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히 두 번째는 상당히 의외였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가 그거였죠. 그 자사주 자기주식 공개 매수 살 수 있느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게 성관죄의무 위반이냐 아니냐인데 이 부분은 한국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판결이 없던 케이스였어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는 판례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말이 안 되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말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에서는 그 가령 법률 전문가 의견 하나인가 두 개 냈어요. 저희는 6개인가 7개인가 많은 교수님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예 본안 가서 판단받으라고. 여기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문제가 있다면 본안에서. 예. 근데 본안으로 가면 주식이 다 섞여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본안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걸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관련했던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밖에 없는데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한다고 해서 그게 2조가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갑자기 궁금한 게 이번에 지분 경쟁 보면서 원래 최 회장 하여튼 기사들을 좀 보면 두 가문이 너무너무 친했다면서요. 예. 무슨 피난도 같이 가고 엄청 그렇게 마치 형제처럼 친했던 가문이고 그래서 지분도 서로 비슷하게 그렇게 시작했는데 왜 지분이 달라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어쨌든 비극의 시작은 경영은 최 씨가 하는데 지분은 장 씨가 많은 이상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둘이서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최 씨 자네가 그냥 하는 걸로 하게 해서 그냥 지분도 많이 주고 경영도 하고 그렇게 나눈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이상한 구조가 돼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역설이죠. 두 가문이 너무 친했어요. 그러니까 1세, 2세까지는 피난도 같이 다니고 서로 생일도 상대방 측에서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사춘기 좀 과장이면 사춘기 고민 있으면 원래 자기 아버지랑 얘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정도로 그 장병희, 최기호 두 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고 그쪽 집 5아들, 이쪽 집의 2아들이 서로 굉장히 친했어요. 저희도 둘이 동업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거. 그 정도 하는 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냐.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친했는데 어디서 벌어진 거 아니? 요거 잠깐 그 장표에 보시면 이게 영풍그룹의 그 지주회사는 영풍입니다. 네. 영풍이 5대5로 지금 보시면 옛날에 75년도 더 있네. 똑같이 5대5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려아연은 참고로 영풍의 자회사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은 원래 개인들 지분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법인들 지분이 있었던 그때는 겁니다. 지분에 문제가 없었군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좀 이 부분은 다들 말을 아끼시는데 많이 물어봤더니 78년도 되면은 양 그룹에서 최 씨 집안의 지분이 확 줄어들어요. 그 대강 70년대까지는 한 5대5로 시작했다가 대강 26대 26으로 쭉 오다가 최기호 그 창업자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78년도부터 아마 좀 아프셨던가 보죠. 근데 그때부터 이 지분이 흩어지면서 줄어들어요. 왜요? 상속 과정에서 상속 과정에서 아마도 팔았을 수 있고 세금 때문에 아니면 이제 아들한테 넘어가면서 아들들이 딴 것 좀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들이 또 다섯 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벌어진 게 26대 13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아들이 5이고 이쪽은 2이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전처럼 계속 경영했어요. 서로 친하니까. 근데 93년도 되면은 최창걸 회장 측에서 지주회사는 영풍을 먹겠다고 고려아연 계열사들을 통해서 지분이 사들어갑니다. 영풍에.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90년도부터 93년까지 지분 격차가 쭉 줄어들죠. 그러네요. 좁을 때 2%까지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제 장 씨가 이게 웬일이야? 그동안 우리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왜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영풍 측 계열사를 통해서 지분을 또 사요, 자기들이. 그래서 주주들만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주가는 올라가고 양측의 지분율은 다시 똑같은 격차로 벌어집니다. 90년대에 한번 지분 경쟁을 했었군요, 서로. 예. 그래서 그때 96년도에 지금 장영진 회장님하고 최창걸 회장님께서 합의를 합니다. 네. 그게 종종 언급되는 공동 경영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10년짜리 계약을 체결해서 더 싸우지 말자. 우리 각자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에다 위탁하자. 간섭하지 말자. 대신 지분을 희석시키는 것만 동의받아라. 네. 그래서 96년도에 체결돼서 2006년도에 한 번 더 연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6년까지 왔어요. 예. 근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서는. 예. 심지어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 씨랑 최 씨가 연합한 적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영풍정밀이라고 예. 그 고려아연의 주주 중에 하나고 네. 영풍이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그 최 씨가 지분이 많고 장 씨가 지분이 적어요. 영풍 정밀은. 예. 근데 이 빨간색을 보시면 최창걸 회장님의 첫째 아들인 데이비드 최가 원래 지분이 없었어요. 근데 노란색이 최창걸 회장님 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회색이 설인성사 지분인데 네. 이걸 데이비드 최가 다 사요. 그리고 시장에서 더 지분을 사요. 그래서 26%대 지분을 확보해요. 캐시 아들의 첫째 장남이 최창걸 씨자 최은범 회장 형이 요거를 먹겠다고 이제 시도를 한 거네요. 그래서 2009년에 가서는 내가 이 회사 이사가 되겠다고 주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는 최창규 씨라고 최기호 회장님의 넷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분의 지분이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장 씨가 최 씨를 도와줘요. 넷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웬 말이냐? 왜냐하면 지금 공동 경영 깨지게 생겼으니까 합의가 있잖아요. 다 위탁해주기로 한 건데 이게 왜 갑자기 그 데이비드 최가 나타나서 없는 짓을 하냐? 그래서 이걸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96년부터 2016년까지 중간에 일할 때도 한번 그 효력을 발휘했고 너무 잘 지내니까는 없어진 겁니다. 계약 연장을 안 했어요? 안 한 겁니다. 2016년에? 안 한 겁니다. 너무 믿었네. 너무 믿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몇 년 있다가 2019년도에 그 최은범이 대표이사가 되고 20일 회장 되면서 그 얘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롭던 집안인데 동업이 잘 되다가 여기서 바뀐 거죠. 그 한번 연장을 했었으면 안 싸웠을 수 있었을 텐데. 연장했으면 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연장을 한다는 건 어떤 내용에 서로 동의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오늘 현재 맡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부 다 위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풍이 일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13명 이사 중에 이사가 한 명밖에 없는 게 맡기기 때문에 다 밀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해서 그 동업을 오래 가려면은 서로 간섭하지 말라가 원칙이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두 분도 간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가 많은 편인데. 잔소리하면 서운하게 되고 그럼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75년에 그렇게 버텨오신 거예요. 그럼 그렇기도 하고 아랫사람들이 그럼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 회장께서. 이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줄 서기 시작하면은 싸움이 더 커진다. 지분은 장 씨가 많지만 네가 경영하고 있으니 네가 그냥 다 하는 걸로 가위바위보로 정하든 동전을 던지든 하나로 몰아줘야지 일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사이가 좋았는데도 세상에. 그런데 그 계약 연장이 됐으면 그 장씨 패밀리는 이번에 이 일을 못했겠군요. 계속 반대로. 거꾸로 최 씨도 이거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좀 고려할 건데 여기 보면 15% 계속 오지만은 22년부터 이분들이 한화, 현대, 차 이런 데 들여다가 우호 지분으로 한 16% 지분을 늘렸잖아요. 그것도 서로 못하게. 그거는 금지돼 있거든요. 원래는 동의가 없으면 지분이 영향 주는 거 못한다. 쪽 설명 들어보면 해외 공장을 만들거나 이거 사업상 파트너를 맺기 위해서 수합한 거야. 정관상은 맞죠. 근데 옛날에 영풍 때 싸움 보면 그때도 우호 지분 끌어들이고 지분 샀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분율 서로 간에 지분 영향 주는 것만큼은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합의 없이는 하지 말라는. 근데 그건 장씨 입장에서는 동의 안 받고 현대차, LG 이런 지분을 들어온 거예요? 반대한 거죠.
뭐 본인이 이사에 참석했다 어떻다 하지만은 뭐 본인 뭐 한 명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럼 장씨 패밀리에서도 꽤 오랫동안 고민을 좀 했던 결과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호지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예전에 그 지분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예, 그렇죠. 장씨 영풍의 장씨 입장에서는 장씨는 이게 세 번째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처분도 3~4번이듯이 이 경영권 분쟁도 3~4번인데 세 번째는 용서가 안 됐던 거죠. 늘 그랬으니까 최 씨가 또 그러나 보다. 고려아연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강 이제 머릿속에서 잘 알것 그려지는데 같아요. 히스토리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MBK에서 부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상한 것도 물어보려지. 아니 난 MBK도 사실 되게 궁금해. 고려아연도 궁금하지만 MBK는 MBK는 굉장히 큰 회사들도 많이 인수하시고 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아니 저 돈이 왜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MBK는 앞에 수식어가 있어. 중국 자본 MBK.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거 항상 따라다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 나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모펀드이고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라는 얘기 설명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희는 기업 경영권 인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바이아웃, 그걸 바이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샀다가 파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경영권을 사들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주로 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영권이 가능한 M&A 트랜잭션으로 예. 보면 1, 2, 3등이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인도나 동남아에서는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벤처 투자, 뭐 IPO, 프리 IPO 투자. 경영권을 안 팔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산업이 빨리 산업이 초창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벌써 3세, 4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권 지분들이 매매가 되는 나라들이 몇 개 안 돼요. 예. 그 정도 이거는 규모가 법으로 있고.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시즌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성숙도의 문제고요. 물론 미국, 유럽은 왕성하죠. 예. 거기에 비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 비율은 작은데 그나마 아시아권에서 이게 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슬슬 일본이에요. 나온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좀 더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진다고 보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 저희가 글로벌 GDP 규모가 한 10위권 되는데 네. M&A로 따지면 저희가 훨씬 더 큽니다. 위상이. 예.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의 그 M&A 시장, 경영권 수반하는 M&A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연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이 옛날에는 칼라일, KKR, 블랙스톤 통해서 투자했는데 예. 요즘 이제 한국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줬으니까 저희 뭐 MBK 파트너스, 뭐 한앵커, IMM 이런 토종 PE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죠. 예. 그럼 연기금한테 가서 우리한테 투자하시오라고 설득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득해서 돈을 받아오면 그 돈으로 이런 일도 하고 다른 예. 것도 인수하고. 예. 누구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로 북미 쪽이 많고요. 미국? 북미, 미국, 카나다, 그다음에 네. 유럽, 중동, 아시아 전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연기금들이에요. 연기금들입니다. 예. 그래서 돈의 주인 다 똑같습니다. 한국에 투자가 들어오는 뭐 가령 뭐 KKR 아시아 예. 결코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이번 일을 똑같이 했는데 네. 뭐 KKR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 CCR 예. CCR이 여기다가 저 영풍에 손잡고 들어왔다. 예. CCR 뭐 헤드가 국회에 나가겠습니까? 금감원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기관처럼 감독을 받고 있는 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재화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IMF 때 뼈 아팠던 거는 해외 사모펀드에 들어와서 예. 다 걷어갔는데 정부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국산 사모펀드를 좀 키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BK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수익 나눠 먹기니까 GP랑 LP랑 나눠 먹기인데 GP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마치 운용사의 수익처럼 한국의 부가가치로 남는 거죠. LP는 말씀하신 대로 돈 낸 쪽 연기금들 예. 이고 GP는 MBK 파트너스에서 일해주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운영 실제로 운용사는 저희니까. 보통은 그럼 이런 건 있으면 1조 원 들면 LP가 얼마나 넣고 GP는 얼마나 넣어요? 1조 원 들어가면 뭐 저희 기준에 그냥 심플리파이 하면은 9,700억은 LP가 넣고요. 300억은 저희가 넣습니다. 대부분이네. 예, 300억. 그러면 막 전 세계 연기금이나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다고 들었고 뭐 근데 왜 중국 자본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이유가 있겠지. 뭔가 중국 연기금이 많이 넣어 솔직히 좀 아니요. 많이 넣긴 했어. 중국은 5% 조금 넘고요. 얼마 네. 안 되는데 그 최 회장님 쪽에 처음에 좀 마타도어 인거를 잘 잡으신 거죠. 그게 딱 먹히니까. 그 예. 중국 자본도 연기금으로서 들어와 있다는 예. 거고. 그건 뭐 많은 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 한 5%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억울하다. 97대 3으로 돈이 모여서 73이 주로 일을 하는 거고 이제 97은 뒤에서 돈을 대주고. 파이팅 예. 응원을 하는 건데. 그럼 돈은 어떻게 나와? 성공해서 예를 들면 어떻게 1조 원을 또 나왔어? 벌었어요. 그럼 다 비율대로 돌려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성과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음. 거기에 일정한 성과 보수를 저희가 받죠. 그러니까 지분으로도 한번 받고 예, 성공하면 지분은 성과 보수가 추가로 예. 좀 있고 지분은 지분은 3%니까 작으니까. 작았어요. 작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성과 보수가 크겠네. 그래서 보통 전 세계에서 돈이 누가 제일 많아 보통 그러면 이런 사모펀드의 무슨 뭐 소유주나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시지? 그랬더니 이런 성과가 많이 나면 버는구나. 그럼 국민연금도 연금에 들어와 있으면 국민연금도 여기가 잘 돼야 돈을 버는 겁니까? 뭐 그렇긴 한데요. 아직 이번 건은 그 저희 결정을 안 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LP 국민연금이 돈을 댄 사람이면 어쨌든 이건 이렇게 저렇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돈 벌면 국민연금이 맞습니다. 가져가는 구조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MBK 같은 사모펀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이번을 예를 들면 뭐 고려아연 프로젝트라고 하면 연기금이 나는 MBK한테 다 투자를 하고 그 돈이 어떤 프로젝트에 쓰이는지는 우리는 we don't care예요? 아니면 그 중에서 요 프로젝트에 나도 투자할게라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투자합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 무조건 위동 케어가 돼요. 법으로는 그래야 관여할 수가 없게 돼 관여할 수 있습니다. 없고 그냥 돈만 맡기는 거고. 다만 이제 뭐 그 예외적인 뭐 각자 연기금들이 입장이 있잖아요. 예. 가령 어떤 연기금은 나는 절대 알코올 그 주류 그런 산업에 쪽은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거기 감안해서. 들어갈 땐 그분은 빼드립니다. 뭐 그런 식의 예외 조항들이 있죠. 알겠어요. 그런 투자 원칙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데 예. 난 어디 들어갈래 어디 안 들어갈래 그렇게 하긴 어렵다. 예, 그것 때문에 아까 5% 남짓한 중국 자본이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그분이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전화해서 난 너무 궁금해. 못합니다. 예. 전화 안 왔습니다. 반대쪽 최윤범 회장 쪽에서 예. MBK 파트너스와 같은 별도의 또 다른 사모펀드나 돈주를 데리고 만약에 올 수는 없을까요? 베인앤컴퍼니 데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크레딧 펀드고요. 예. 이제 그 장 회장과 최 회장님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예. 장 회장님은 더 지혜로워서 실리는 챙겼지만 명분은 놓으신 거거든요. 내가 직접 경영을 안 할 고려아연에 거야. 경영할 방법 없다. 자기는 고려아연의 회장이 될 방법이 없다. 다리를 불살라 버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욕심 안 내시니까. 근데 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꼭 경영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바이아웃 펀드는 같이 일할 방법이 없어요. 경영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 향후에 수익률을 예, 컨트롤할 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펀드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 아니? 크레딧 펀드, 사실 대출해주는 펀드. 돈 빌려드릴게요 그럼. 아니면 마이너리티 하는 펀드들인데 예. 여기는 자금 조달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 자금이 문제되는 투자에서는 예. 그런 분들은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초기에 왜 KKR이랑 뭐 언론이 나왔지만 예. 우린 그 잘 안 될 거라고 봤던 거는 KKR이 이게 경영권은 없는데 뭐 조단이 낼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죠. 하려면 빌려줘야 되는데 오늘 되게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주가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도 추가로 양쪽에서 더 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라도 할까? 아니면 더 이상은 지분 없을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을까? 이게 이제 지금 주가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팩터일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막 150만 원 갔던 게 지금 100만 원 야, 떨어지고 이거 막 지금 난린데. 치열한 개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가 보다 싶으니까 뭐 그런 애매하면 텐데. 약간 서로 지배적인 주주가 안 되면 결국은 계속 싸우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명을 쫓아내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분에 산다 안 산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워낙 예. 중요한 얘기니까 다만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모 유상 증자가 된다 그러면 예. 둘 다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게 뭐 한두 주 사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음. 근데 지금 일반 공모 유상 증자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을 믿는 분들은 그럼 이제 양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야말로 약간의 지분이 더 영향을 주니까 아.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 일반 같아요. 공모 유상증자가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면 오히려 표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아, 지분 차이가 얼마 안 나. 왜냐하면 크진 일단 않으니까. 최 회장님이 주장하는 우호 지분그룹 다 합치면 예. 거기도 뭐 한 46, 뭐 40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게다가 그렇죠.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 모르니. 근데 그건 그쪽은 제가 이야기로는 국민연금도 도와줘야 되고 예. 우호 지분 갖고 있는 한화 현대차들도 다 현 경영진을 도와줘야 겨우 표대결이 될 걸로 계산되던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그 상태가 되면 양쪽 다 사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가를 굉장히 유심 있게 보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되는군요. 예, 그래야. 조금 더 일반 공모증자의 부정적인 기사가 뭐 가령 뭐 오늘 아침에도 보면 나오면 KB증권에 갔다 그러면 그럼 주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유상증자가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근데 되게 애매한 지분이 되잖아요, 서로. 예. 그럼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싸움은 결판이 나야 되니 결국은 그래서 유상증자 되더라도 그 지분을 누군가 더 사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내년 아닐까요? 이맘때라도 또 한 번 표대결 할 수 있다. 다음 주총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둘 다 30%대로 떨어졌는데 예. 이게 10몇 조 되는 회사에 10% 지분이 시장에 살 방법은 없거든요. 아, 너무 커서 그거는. 그러니까 뭐 MBK는 돈 많잖아요. 근데 그 10% 되는 지분을 시장에서 사면은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아마 그게 그러면 공개 매수를 해야 될 건데 맞아요. 공개 매수. 오늘 현재 저희 공개 매수 계획은 없는데 예. 아마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공개 매수는 어차피 다 알게 되는 건데 네. 굳이 내가 스페큘레이티브하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다리다가 가격 나오면 그때 사면 되지. 사면 되지. 그런 거 그럼 같아요. 그날 확 거의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 시장이 저는 좀 유상증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게 성공하는지 아닌지. 근데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치열한 개가 싸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라고 말씀주시지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그렇게 주가는 그렇게 보여주긴 했죠. 근데 오히려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면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는 개가를 해야 되고 말씀하셨지만 현대차나 한화나 이런 쪽이 정말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명분이 맞붙는데 어느 한쪽에 그 대주주 편에 쓴다는 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빠진다는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오히려. 근데 일반 공모증자가 성공하면 아마 프락시파이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락시파이트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프락시파이트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 주주들도 막 생기고 하니까. 예. 설득하러 다녀야지 그걸 돈 주고 사기는 쉽지 않을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주어진 시간도 짧고 그 워낙 물량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히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MBK 입장에서 보면 내려가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할 때 유상증자가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주가가 내려가면 많은 개인들이 싸다는 생각으로 살 테니까.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사주 조합도 싸게 사니까 한 1, 2년 내다보면 그분들도 그냥 비싸게 팔고 흩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뭐 우리 사주 조합의 지분은 희석될 가능성도 있는 장점이 MBK에 있는 반면 주가가 또 올라가면 일반 공모 가능성이 좀 낮아지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지금 MBK는 앞으로 공모 한 달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유리할까요? 내려가는 게 유리할까요? 그건 뭐 잘못 대답하면 저 큰일 날 질문 같습니다. 근데 첫째 저희가 영향을 안 걸려드시네. 저희가 영향을 내가 미칠 좀 수가 미숙해서 없고요. 사실 나도 질문하면서 야 나라도 이 질문 대답 안 할 건데 내가 왜 일진을 하고 있지?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20조가 넘어가잖아요. 예.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주식 주가가 아니고요. 네. 일단 뭐 지켜보는데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안 되길 원하죠. 그러니까 뭐 저희도 딜이 어렵지만 뭐 저희 첫 번째는 논평이 이건 진짜 한국 자본시장이 후퇴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된다면 예, 후퇴죠. 이게 된다면 후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오늘 주주가 내가 들고 있는 지분율이 진짜 지분율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내가 1% 되고 1%가 사실 1%가 아닌 거거든요. 언제 이게 항상 성립할 수 있다면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말씀 주시고 계신데 이번 사건이 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그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때 이정표 뭐 참고가 되든가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거래를 통해서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예. 그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저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랑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다른 거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는 저희가 좀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대로 이 일을 완수해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지라 자꾸만 어쩔 때는 물불 가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떤 교훈도 안 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끝나서요.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거대 자금이 들어와서 편먹고 회사를 인수하는 게 성공하고 그러면 그 어떤 회사도 경영이 안정되지 않을 텐데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대 주주랑 해서 일대 주주가 지배권을 못 찾아오고 있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일대 주주가 얼마나 황당할까? 이게 그 수십 년 동안 일대 주주였는데 근데 저 상황은 어차피 동업이니까 미세하게 지분이 낮은 2대 주주라도 답답한다면 똑같이 답답할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 그게 1대냐 2대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2대라면 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분명합니다. 예. 조금 모자라는 2대 주주인데 예. 그래서 MBK가 도와주면 다시 1대 주주 되는 상황인데도 안 그거는- 도와줘요? 예. 아 이게 뭐지 원칙이 있으시구나. 그게 이제 생각하시는 적대적이냐 아니냐 그 정의에 왜- 부합하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저희 바이아웃이니까 예. 그 최대 주주랑 합의를 한 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사는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저희가 5%밖에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허용이 되는데 저희 바이아웃은 경영권이 관여되어 있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경영권이 없는 사람이야. 예. 그 사람하고 손잡고 없는 경영권을 만들어내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 패밀리는 경영권이 없잖아요. 일대 주주는 그러니까 경영권이 뭐냐에 대한 데피니션의 문제입니다. 경영권은 무엇이냐? 그럼 일대 주주는 경영권이 아예 없는 건가? 예. 지금 최 회장이 지금 이사인 것도 지난번 주총에서 장 회장 측에서 찬성표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권은 주주의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뜨거운 이슈에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네요. 야, 역시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들어야. 오늘은 MBK 파트너스 얘기 그렇긴 한데 들었으니까. 혹시 또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네, 고려한 최 회장님 야 나오시면. 그거 아니야 우리 입장은 아니야 그러면 또 역시 네. 저희도 얼마든지 마이크를 네.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려하여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려아이는 그냥 3프로 TV 그쪽으로 연락하셔도 아니면 되고. 뭐 지구본 연구소나 뭐 압권이나 뭐 다양하게 채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민한 하시고 주제였는데 김 부회장님도 또 나와주셔서. 다시 또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또 여쭤보고 할 테니까요. 예. 중간에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팔짱 끼고 보시면서 누구의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심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시청자가 세상 제일 팔자 좋고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들 얼마나 피말리겠어. 네, 하여튼 예민한 주제였는데 네. 나오셔가지고 설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